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신업종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김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세혁입니다. 오늘 안전보건교육으로 여러분과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안전한 작업과 일상의 안전을 위한 알찬 내용을 김세연 아나운서와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통신 4사 협업으로 공동 기획해서 통신업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와 주요 아차 사고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 통신업종은 통신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옥상, 옥탑, 철탑, 통신주와 같은 고소 작업이 많고 맨홀 밀폐 공간, 건물 지하 통신실 등에서도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업종 공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통신업의 특성상 제조업처럼 정해진 작업 공간이 아닌 각 작업의 현장 환경이 매번 변경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위험 요인과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통신주 공사로 예를 들면 통신주마다 높이가 달라서 떨어짐 위험의 정도에 큰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하철, 교통, 인프라, 산업설비 등에서 사물 인터넷 공사와 같은 새로운 공사 영역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작업 중 전기 관련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히 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주요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589명으로 업종별 현황으로는 건설업 276명, 제조업 175명, 기타 업종 138명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39명,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0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27명, 부딪힘 50명, 물체에 맞음 83명, 끼임 66명, 깔림, 뒤집힘 46명, 기타 10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통신업종의 주요 재해를 살펴볼 수 있는 최근 통계는 2022년 현황인데요. 2022년도 한 해 동안 통신업종의 주요 5대 재해는 총 97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50건, 떨어짐 34건, 부딪힘 8건, 맞음 3건, 감전 2건의 현황이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떨어짐 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인 만큼 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전사고가 발생 빈도는 적지만 발생할 경우에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아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험을 보는 눈과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작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통신업종에서 실제 발생한 세계의 중대재해 사고 사례와 안전수칙을 학습합니다. 이후 작업 안전과 생활 안전에 대한 아차 사고의 4가지 주요 유형과 안전수칙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와 아차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인 위험성 평가의 활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통신 장비들이 건물 옥상에 많이 설치돼 있어 유지 보수를 위해 옥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고의 경우 작업자가 고정식 사다리를 통해 옥탑까지 올라갔고 옥탑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4.5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그림과 같이 이 바닥이 좁은 틈 사이에 케이블 덕트 등이 지저분하게 놓여 있어서 바닥 상태가 불안정한 작업 공간이었고요. 난간이 없는 옥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불안정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전모와 안전대와 같은 안전보호구를 작업에 불편하고 덥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대의 안전고리만 제대로 체결했어도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던 상황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32조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시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제44조에 따르면 추락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대 안전고리를 견고한 곳에 반드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자 모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체크리스트 및 필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동행하는 작업자와 서로 상호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했더라도 위해 요인이 해소되기 어려운 위험 작업 환경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 감독자와 상의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은 근본적으로 위험 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난 2024년부터 통신사 공동으로 안전시설물 구축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위험계소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활동이 이어진다니 더욱 안심이 됩니다. 자, 옥탑 추락 사망사고 관련 안전수칙 영상을 통해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옥상 작업 종료 후 철수 이동 중. 사다리에서 내려와 좁은 중간 난간에서 출입문으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불안정한 옥탑 이동 환경과 추락 중 작업자의 안전모가 벗겨져 부상 피해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탑, 옥상 작업 이동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전 보호구 점검 시 턱근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확인해야 하며 위해계소 발견 시 관리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을 중지하거나 난간대 혹은 수직 사다리 설치를 요청합니다. 작업 전 보호구 점검, 물물 등 미끄럼주의 및 제거, 위해계소 발견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위해계소 발견 시 관리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 중지. 작업 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중대재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작업자는 오일탱크 벽체 철근 작업 중이었고 철근은 약 4.5m 길이에 무게는 약 1톤이었습니다. 이 철근을 타워 크레인으로 양중하던 중 타워 크레인의 보조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철근이 낙하하면서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철근에 맞아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하게 된 사고입니다. 본 사고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워 크레인 작업 전의 점검 미흡입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 시 전문기관을 통해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위험 작업 환경 내 작업자가 접근한 점도 있는데요. 타워 크레인으로 철근 등을 양중할 시에는 작업 환경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으로는 첫 번째, 타워 크레인 취급 전에 안전성 확인하기. 두 번째, 위험 작업 환경 내 근로자 접근 금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작업의 안전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의거해서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로는 첫 번째, 인양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미는 작업은 금지. 두 번째, 폭발, 누출 위험이 있는 위험물은 용기에 보관함에 담아서 안전하게 운반하기. 세 번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 작업 금지. 네 번째, 인양 중인 화물의 작업자 머리 위 통과 금지. 다섯 번째,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 금지. 단,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 등입니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타워 크레인 안전점검표를 통해서 타워 크레인 작업 시 점검해야 할 안전점검 항목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인 작업 관련 안전수칙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중 줄거리가 끊어져 중량물 하부에 있던 작업자가 맞거나 중량물이 떨어지며 튕겨굴러 근처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거리 로프 상태를 점검하고 양중물에 따른 올바른 줄거리를 실시해야 하며 자재 모서리 부는 보호대를 부착하여 로프 손상을 예방하고
권장 시 바닥면에서 10에서 20cm 정도 높이에서 일단 정지 후 줄거리 상태와 인양물의 무게중심을 확인하세요. 근거리 이동, 장애물이 없는 경우 가능한 인양물을 낮은 위치에 두어 이동하고 중량물 하부 인양 구역에 작업자 접근을 금지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영상 시청, 핸드폰 사용과 같이 작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화물 위에 오르거나 화물 위에 공구를 놓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양중물을 내릴 때는 유도 로프를 사용하여 최대한 천천히 내리며 바닥에 안착 후 고인목을 설치해 구름 방지 조치하세요. 줄거리 로프 및 인양 상태 확인. 인양물 하부 출입 금지. 작업 중에는 작업에만 집중. 하역 시 구름 방지 조치 실시. 작업 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세 번째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작업자는 가공 광케이블 철거 작업을 위해 버킷에 탑승을 했고 버킷 상승 높이 부족으로 버킷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서 사망하게 된 사고입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미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소차 작업은 버킷 내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무리하게 버킷을 밟고 올라가 상단에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소차 작업 중 버킷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킷이 상승한 상태에서는 장비 이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해진 인원과 하중 이상 탑승은 금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버킷 위에서 사다리나 박스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공구는 버킷 내에 고정하거나 별도 밧줄로 고정해서 낙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자는 절대 버킷 밖으로 나가거나 몸을 내밀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풍속, 초속 10m 이상의 경우에는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지상 작업자와 무전기나 수신호 등 통신 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버킷 차량 작업 관련 안전수칙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버킷 내부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아 작업 중 버킷에서 떨어질 위험과 버킷 상승하다가 고압선에 닿아서 감전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업 전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버킷 차량 운전 조종면허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승강 시 버킷 차량을 낮게 내린 뒤 탑승하며 탑승 시 안전고리는 외부 오링 혹은 내부 디링 등 지정된 곳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작업 구간 도착 시 안전고리 체결 순위는 1. 전주의 조가선 2. 주변 기존 시설물 3. 작업대 순입니다. 버킷 탑승 시 안전 난간을 딛고 올라서지 않아야 하며 몸을 밖으로 내미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강풍, 우천 등의 기상 이변 시 버킷 차량 작업을 지양하세요. 버킷 상승 중에는 고압전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버킷에서 하강시 걸려서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안전보호구 착용. 승강 시 고소작업대를 낮게 내린 후 탑승. 고소작업대 조종면허 확인. 안전고리 우선순위 별로 체결. 버킷에서 하강시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작업 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이번에는 작업 안전 아차 사고를 유형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성원들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공감되는 사례들인데요. 저와 함께 아차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고 안전 대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작업 안전 아차 사고 유형은 떨어짐입니다. 떨어짐 사고는 특히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사례는 홈 설치 기사가 빌라 옥상에서 내려온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해 담장 옆에 있는 구조물을 밟고 이동하려는 순간 구조물이 붕괴되어 떨어진 사고인데요. 견고한 시멘트 구조물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5cm 스티로폼 위에 시멘트를 덧바른 속이 비어있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외관 식별이 되지 않아서 작업자가 발을 딛자마자 스티로폼은 붕괴되어 추락했고 두 팔로 지탱하며 다행히 무릎 부상 정도를 입은 사고였습니다. 다음은 떨어짐 사고가 가장 많은 사다리 작업입니다. FTTH 공중선 절체를 위해 사다리로 올라서는 순간 사다리 접합부의 볼트가 파손되면서 1m 높이에서 떨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다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사다리의 노후, 파손, 흔들림으로 인한 추락, 미끄러운 발판과 승 하강시 서두르는 행동으로 인한 추락, 사다리가 행인이나 차량에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사다리 파손 추락과 비슷한 사례가 승주 작업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선로포설을 위해 이동식 사다리에서 전신주 스텝홀드를 잡는 순간 스텝홀드가 탈락되면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승주시에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안전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감전으로 인한 추락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IPTV 끊김 장애로 인입선 교체를 하기 위해서 경사형 건물 지붕에서 케이블 작업을 하는 중 지붕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떨어짐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작업 환경에 대한 작업자의 잘못된 판단과 무리한 작업 진행이 있었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사전에 충분히 작업 환경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시행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럼 떨어짐 사고의 안전 대책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작업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하고 견고한 곳에 안전대, 안전고리를 체결합니다. 사다리는 파손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넘어짐 방지 조치를 실시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통로의 끝이나 계구부 등 떨어짐 위험 장소는 안전 난간 및 덮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작업 중지권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 후 작업을 재개합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빠르게 의사를 결정하고 작업을 속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떨어짐 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작업 안전 아차 사고 유형은 부딪힘입니다. 특히 홈서비스 작업 중에 자주 발생되는 사고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가구 및 구조물에 부딪혀서 발생했습니다. 베란다 이중창 하단에 발을 디딘 채 작업 중 미끄러져 옆구리를 부딪히거나 가구 모서리에 부딪혀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집기 등이 발등으로 떨어지면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부딪힘 사고인데요. 협소한 EPS실에서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문의 모서리에 부딪히며 발생한 골절 및 찰과상, 단자 연결 작업 중 일어서다가 렉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열상사고 등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장비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작업자들이 도로 작업 중 작업 차량이 밀리면서 부딪히거나 이동 중인 지게차에 부딪히는 등 자재, 장비, 차량 등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사고들입니다. 다음 세 가지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면 부딪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작업장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작업 통로에 자재나 케이블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고객 댁 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고객의 동의를 구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하며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할 경우에는 도움을 청해 함께 옮기도록 합니다. 두 번째,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문틀 등의 머리를 찍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어두운 곳은 반드시 헤드랜턴 등으로 조도를 확보한 후 작업합니다. 또한 발부상을 막기 위해서 지정된 안전화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차량 및 이동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게차 등 작업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라바콘 등으로 작업 구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안전한 이동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작업 안전 아차 사고 유형은 넘어짐입니다. 실내에서는 TPS실 작업 후 문턱에 걸려 넘어지며 손목 골절, 바닥이나 통로에 놓여있는 장비나 통신선에 걸려 넘어지거나 지하실과 같이 어두운 곳에서 이동 중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외에서는 고객 댁내 작업 후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거나 맨홀이나 화단, 도로 경계석 등의 단차로 인한 넘어짐과 낙엽이나 쌓인 눈, 빗물 등으로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알아볼까요? 첫째, 작업 현장에 넘어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닥에 물기, 기름, 세제 등 넘어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작업장을 수시로 정리정돈합니다. 둘째, 계단 이동 시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며 이동 중 핸드폰 사용 자제, 뛰지 않기 등 안전행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헤드랜턴 등으로 조도를 확보하고 작업합니다. 넷째, 적합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작업안전 안차사고 유형은 누전입니다. 작은 방심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2024년 12월 폭설 대비를 위한 신품 제설 장비가 배포됐고 장비 충전 중 배터리 단락, 즉 쇼트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연기를 확인 후 즉시 배터리를 외부로 이동 조치하고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여 큰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작업자의 배터리 상태 미확인과 과충전 관리 미흡으로 자칫 큰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작업 전 배터리 상태 확인하기, 절연 상태 점검하기, 배터리 교체 주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기입니다. 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우리의 관심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는 누수로 인한 전등 스위치 누전과 전원선 합선입니다. 노후한 지하주차장에 절연 성능이 떨어진 스위치의 전기 회로에 누수로 인해 물기가 닿으면서 누전과 합선이 일어났고 결국 스위치가 소손되어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는 전형적인 누수, 누전, 합선, 화재의 연쇄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고 발견 즉시 초기 진화하여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누전 관련 사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첫째, 주기적인 누수 점검 및 누전 차단기와 전기 설비 상태 점검하기. 둘째, 전등 스위치와 같은 전기 설비는 방수 기능이 강화된 제품 사용하기. 셋째, 사고 사례 전파 및 주기적 화재 예방 교육과 훈련 받기입니다. 기본 수칙과 예방 활동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안전 아차 사고를 유형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아차했던 사례들일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사례들을 살펴보고 안전대책 알아보시죠. 첫 번째, 생활안전 아차 사고는 전열기구 오사용으로 인한 유형입니다. 야간 당직이었던 직원이 탕비실 전자레인지에 고구마를 데우기 위해 10분을 설정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기와 함께 화재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장시간 가열로 고구마가 탄화해서 발생한 연기 때문이었는데요. 창문을 개방해 연기를 배출시키고 즉시 조치를 취해서 큰 화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같은 전열기구 사용 시 안전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중에는 자리를 절대 비우지 않아야 합니다.
열을 발생하는 기기는 지켜보는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야 합니다. 둘째, 가열 시간은 표준 조리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용 후에는 콘센트를 분리하고 기기 내외부를 깨끗하게 정리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야간 또는 무인 시간대의 전열기기 사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열기구 사용 행동 요령 숙지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안전 아차사고 유형은 넘어짐입니다. 넘어짐 사고는 정말 빈번하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요. 사소해 보여도 중대재해 발생 사례로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징크대 앞에 떨어진 물기를 밟고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는 사례, 휴게실 앞에 데크에 단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다리 걸려 넘어지는 사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례, 특히 비 오는 날 젖은 바닥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사무실 바닥에 널브러진 가방, 케이블, 파일 박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 작은 물건 하나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중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닥에 물기나 이물질이 있으면 즉시 닦고 제거해야 합니다. 단차가 있는 곳에는 주의 표시를 부착하고 낯선 공간에서 이동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걷는 도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를 해주시고요. 전방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난간을 잡고 계단을 이용해서 급하게 오르내리지 마시고요. 바닥은 항상 정리정돈, 물품은 정해진 위치에 보관을 하고 전선 등은 정리하거나 덮개를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넘어짐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조금의 주의와 실천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넘어지지 않는 하루, 작은 습관으로 큰 사고를 막아주세요. 세 번째 생활안전 아차사고 유형은 교통사고입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나타났는데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운전 안전수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 출발 전에 정차한 상태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점검 등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운전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졸음을 예방해야겠고요. 졸음이 온다면 수시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거나 잠시 쉬어가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겠고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인 및 미끄럼 방지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블랙아이스 미끄럼을 예방하기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신호위반 일시정지 및 통행금지 위반, 두 번째,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 유턴, 후진 규정 위반, 세 번째,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과속 운전, 네 번째, 앞지르기, 끼어들기 규정 위반, 다섯 번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여섯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일곱 번째, 무면허 운전, 여덟 번째, 음주운전, 아홉 번째,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열 번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한 경우, 마지막 12번째, 화물 고정 조치 위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2가지 숙지를 하시고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기억하고 안전운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안전 아차사고 유형은 떨어짐입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구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무실 블라인드 정리를 위해 바퀴가 있는 사무용 의자를 밟고 올라섰다가 떨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퀴 달린 의자는 물론 박스나 일자형 사다리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올라서서 해야 하는 작업과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발판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 높이가 1m 이상인 경우에는 A형 사다리를 사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5번째 생활안전 아차사고 유형은 근골격계 사고입니다. 평상시에 물건을 들거나 갑자기 일어나면서 허리 통증을 느끼거나 허리를 삐끗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근육, 인대와 관절의 조직이 손상돼서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 장애입니다. 특히 물건을 옮기거나 들고 일어설 때는 올바른 자세로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는 먼저 중량물의 무게중심을 확인하고 중량물에 가까이 앉아 몸에 밀착시킨 후 안정되게 양손으로 잡고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특히 5kg 이상 중량물 운반 취급 시에는 적정량 나눠들기, 다른 작업자와 같이 들기 등이 권장되고 운반 보조도구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무직종에서는 장시간 PC 작업 등으로 거북목 증상이 많은데요.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이 스트레칭을 실시해서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의자 높이와 모니터 높이 조절 등으로 본인에게 맞는 자세를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열심히 교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어깨, 목 뻐근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활기차게 스트레칭 해보시죠. 양팔을 편하게 뻗고 왼쪽 팔을 오른쪽 머리 방향으로 손을 올려 천천히 끌어당겨 옆목을 10초 동안 스트레칭 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동작 시 반대쪽 어깨가 딸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어깨로 큰 원을 돌리듯 앞뒤로 돌려줍니다. 동작 시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동 범위로 실시해줍니다. 양팔을 크게 뻗어 큰 원을 그리듯 앞뒤로 돌려줍니다. 동작 시 어깨 관절이 움직여지는 가동 범위만큼 실시해줍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양팔을 Y자 모양으로 뻗어 천장을 바라보며 소흉근을 10초간 늘려주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동작 시 가슴 부위에 자극에 집중하며 목과 어깨가 긴장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팔을 T자 모양으로 옆으로 뻗어 대흉근을 10초간 늘려주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양팔을 A자 모양으로 아래로 뻗어 대흉근을 10초간 늘려주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왼손을 오른쪽 허벅지에 고정하고 오른팔을 크게 뻗어 옆구리를 10초간 늘려주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동작 시 몸이 넘어가지 않도록 반대팔로 고정하고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해줍니다. 바르게 앉아 양손을 가슴 앞에 두고 몸통을 오른쪽으로 비틀어줍니다. 비튼 방향으로 의자를 잡고 10초간 늘려주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해줍니다. 동작 시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배꼽이 정면을 보도록 주의해줍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깊숙이 넣고 요추 전만 자세로 허리를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팔을 뻗어 견갑골을 등 위로 모으며 상체를 젖혀줍니다. 편하게 호흡을 하며 5에서 10초간 유지한 뒤 제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동작 시 목이 불편하신 분은 목을 너무 뒤로 젖히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왼팔을 앞으로 뻗어 손목을 안쪽으로 마른 후 반대 손으로 잡고 10초간 당겨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동작 시 팔을 뻗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왼팔을 앞으로 뻗어 손목을 바깥쪽으로 편 후 반대 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10초간 당겨줍니다. 동작 시 팔을 뻗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오른쪽 주먹을 꽉 쥐고 모든 손가락을 다 펴줍니다.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반대쪽 손을 이용해 엄지손가락을 잡고 10초간 늘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동작 시 하늘로 향한 손바닥이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모든 손가락을 대칭적으로 가슴 앞에 위치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최대한 미뤄졌다 풀어졌다가를 5에서 10초간 반복해 줍니다. 동작 시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왼발을 오른다리에 접어 올려줍니다. 접어 올린 다리에 무릎이 뜨지 않도록 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늘려주며 척추를 곧게 뻗어 상체를 숙여 10초간 늘려주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해 줍니다. 동작 시 자국뼈가 뜨지 않게 하고 척추가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의자 앞쪽으로 나와 다리를 최대한 벌려 앉아줍니다. 양손을 양쪽 무릎 안쪽을 짚고 오른쪽 무릎을 밖으로 더 밀어내며 왼쪽 뒷 벽면을 바라보며 척추를 비틀어 10초간 늘려주고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해 줍니다. 동작 시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상체를 뒤로 약간 기울여서 다리를 들어줍니다. 주먹을 쥐고 종아리 중앙을 눌러준다고 생각하며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두드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해줍니다. 동작 시 손에 물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 발목을 앞, 뒤로 10초간 스트레칭 해줍니다. 발목을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며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해줍니다. 동작 시 뻗은 다리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의자 앞쪽으로 나와 앉아 상체를 뒤로 약간 기울여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하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한쪽씩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동작 시 척추가 굽혀지지 않도록 골반이 후방으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의자 앞쪽으로 나와 앉아 상체를 뒤로 약간 기울여줍니다. 양손을 머리 뒤로 하고 내쉬는 숨에 들어올린 다리 쪽으로 몸통을 비틀어줍니다. 동작 시 척추가 굽혀지지 않도록 하고 골반이 후방으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의자를 잡고 서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바닥을 밀어내며 10초간 균형을 잡아줍니다. 동작 시 골반이 과전만 또는 후방으로 말리지 않도록 골반의 중립 상태를 유지하도록 주의해줍니다. 의자를 잡고 다리는 골반 넓이보다 넓게 벌린 후 엉덩이, 등, 머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늘려줍니다. 동작 시 골반이 후방으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두 팔을 뻗어 어깨를 바닥으로 눌려주며 상체를 좌우로 10초간 비틀어줍니다. 앞에서 보신 끼임, 배임, 교통사고, 추락, 넘어짐 등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재해들은 분명 사고 발생 전 안전을 지켜달라는 신호를 보내왔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위험 요인 신호를 외면했던 결과는 근로자들의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켜야 할 일상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위험성 평가를 미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조치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찾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자기규율 예방 체계의 핵심 수단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작업 파악하기. 2. 위험 요인 확인하기. 3. 위험성 결정하기. 4. 개선 대책 수립하기. 5. 이행 및 점검하기입니다. 현장의 작업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사고 또는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냅니다. 발생 가능성 및 피해의 심각도로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조치, 교육, 장비 개선 등을 마련합니다. 이후 실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다시 보완합니다. 잠재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종사자 의견 청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내 다양한 캠페인과 점검 활동을 통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조치 필요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수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낡은 것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 재시공하거나 안전이 보강된 장치로 교체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설비들을 곳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 작업, 천재지변 상황에서 재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 현장에서도 콘센트 발열 화재를 막기 위한 교체 작업, 가전제품 뒷면 먼지 제거 등 일상에서의 안전 예방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동료의 생명과 현장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에서는 늘 기본에 충실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고 바로 위험성 평가가 그 시작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위험성 평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 평가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찾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모든 업종, 규모를 망라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뢰밭을 지나가는데 지뢰밭인지 알고 지나가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산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알고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총 6단계이며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 두 번째, 위험성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 세 번째, 위험성 결정 단계. 네 번째는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 다섯 번째로 결과의 공유 단계. 마지막으로 기록 및 보존으로 진행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성립 후 처음 실시한 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설비, 물질 도입으로 위험 요인이 변경될 경우에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월, 주, 일 단위의 일상적인 안전활동으로 상시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평가를 실시하면 기존의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순회 점검, 아차 사고 분석, 제한제도 활용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매주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점검합니다.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위험 요인 확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인식시켜줍니다. 이번 새로운 위험성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상시평가를 신설한 것입니다. 월주 1단위의 상시평가를 통해 일상화된 안전활동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장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상시평가가 익숙해지면 여러분과 동료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쉽고 간편한 방법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위험성 평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찾기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위험 요인을 찾지 못하면 당연히 대책도 수립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현장을 잘 아는 적정 인원의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 파악부터 개선 대책 이행까지 전반에 걸쳐 참여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한 공유입니다. 아무리 많은 위험 요인을 찾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유 방법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시간에 위험성 평가 내용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공유 방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는 기업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 핵심 키워드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찾기, 참여, 공유. 여러분들의 안전은 위험성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네, 지금까지 통신업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및 아차 사고의 주요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고 관련 안전 수칙들을 학습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본 교육을 통해 작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위험을 보는 눈과 안전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작업 현장의 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 함께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네, 몇 번을 강조하고 다시 봐도 중요한 안전을 위한 내용이니까요. 네. 자, 먼저 우리는 총 3개의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떨어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입니다. 작업 전에 작업 환경을 파악하고 안전 난간 및 생명줄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작업 중 이동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에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다리 작업 핵심 안전수칙은 꼭 준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맞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이 되겠습니다. 작업 전에 작업장 하역 운반기계 안전사항을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량물 운반을 위한 줄거리 방법 등 작업 계획서를 사전에 철저히 작성하고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 계획서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환경 및 여건에 맞게 신호수 또는 유도자를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작업 반경 출입 통제하에 중량물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작업 안전 아차 사고 주요 사례와 안전 수칙들을 살펴봤습니다. 떨어짐, 부딪힘, 넘어짐, 누전 등 4가지 유형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첫 번째, 떨어짐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 또는 사다리 작업 중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견고한 곳에 안전대, 안전고리를 체결하기, 사다리는 파손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하기,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떨어짐 위험 장소는 안전 난간 및 덮개를 설치하기,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작업 중지권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 재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고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와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이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물기나 기름 등 넘어짐 위험 요소를 반드시 제거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고 계단을 이동할 시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며 이동 중엔 핸드폰 사용 자제, 뛰지 않기 등 안전 행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할 시에는 적정한 조도를 확보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누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누수 점검 및 누전 차단기와 전기 설비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전등 스위치와 같은 전기 설비는 방수 기능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과 훈련도 꼭 시행해야 합니다. 네,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 아차 사고 유형으로 화재, 넘어짐, 교통사고, 떨어짐, 중량물 취급 등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전열기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열기구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고 사용 후에는 콘센트를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문어발식 콘센트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넘어짐 아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단차가 있는 곳에는 주의 표시를 부착을 해야 합니다. 걷는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물품은 정해진 위치에 보관을 해야 하고요. 전선 등은 정리를 하거나 덮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교통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이 스트레칭을 실시해서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사무실 근무자는 의자 높이 등을 조절해서 본인에게 맞는 자세를 찾아 업무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작업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하고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및 아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위험 요인은 사고 발생 후가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고 다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은 위험성 평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오늘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현장의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조직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